이번 S24는 걸러야 된다고? 정말 그래야 될까요? 그리고 이 램 차이가 RT도 패션이다. 안녕하십니까, 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일반 모델 이전 영상으로 플러스와 울트라를 비교했었죠. 아무래도 올해는 이 플러스가 잘 나와서 이 울트라와 함께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 소외된 게 있죠. 바로 6.2인치 기본형인 갤럭시 S24. 이거 이미 아시다시피 다른 큰 모델들과 달리 여러 점이 빠져서 나왔는데요. 그럼 무조건 S24는 걸러야 될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걸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본형인 플러스와 함께 비교를 진행하면서 오늘 그걸 말해볼게요. 그리고 갤럭시 S24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좋아요랑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려볼게요. 먼저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자면 울트라를 제외한 이 두 개의 모델은 같죠? 크기만 다를 뿐인데 솔직히 예쁩니다. 울트라는 각이진 모습이 크게 보였는데 그것과는 달리 기본 라인업은 비교적 깔끔한 라인의 디자인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작은 모델들이 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갤럭시는 항상 울트라나 플러스가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단지 성능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갤럭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크기가 큰 제품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손이 그리 큰 편이 아니라 작은 제품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작년도 S23으로 선택을 했고 올해 역시 별 특이점이 없으면 S24로 가려 했으나 여러 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일단 S24와 S24 플러스 모두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전 영상과 겹치지 않게 이번 디자인에서 마음에 들었던 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S23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보다 더 플랫해진 실루엣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측면으로 가는 라인이 일체감이 느껴져서 제품의 완성도가 높게 느껴졌습니다. 또 측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각지지 않고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에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래 스피커홀도 일자형으로 마감이 되었죠. 후면은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서 만져보면 가공된 조약돌 구슬을 만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전혀 저렴해 보이는 마감이 아니었죠. 올해도 기본 라인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디자인이어도 작은 모델이 더 예뻐 보여서 이번 시리즈 플러스와 1번 모델이 같은 디자인이어도 S24의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디자인은 본인의 취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울트라가 더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맞는 거죠. 색상의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저는 지금 들고 있는 이 마블 그레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 화이트가 빠져서 많이들 아쉬워하셨는데 그래도 꽤 화이트 톤의 밝은 그레이 색상이라 대체가 가능할 것 같죠. 그리고 그 외의 색상들도 울트라와는 달리 측면과 후면의 색감이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특히 삼성 전용 컬러인 샌드스톤 오렌지, 튀는색 원하시는 분들은 이 색상도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샌드스톤 오렌지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게는 기본형이 167g, 플러스가 196g입니다. 디자인 부분은 기본형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디스플레이를 봐볼게요. 두 제품 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LTPO 디스플레이로 1Hz부터 120Hz의 적응형 가변주 사율을 큰 폭으로 지원하는 거, 전체 화면 AOD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둘 다 좋죠. 더 나아진 가변주 사율로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질 테고요. 그리고 이 AOD, 저번에도 말했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솔직히 조금 어색하게 작동될 줄 알았는데 꽤 자연스럽게 작동이 되었고 설정을 하는 것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보시면 아이폰과 갤럭시의 AOD입니다. 갤럭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버튼부터 밝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하면 터치한 화면부터 밝아지는 게 좀 신기하죠. 어두워질 때도 터치하거나 전원 버튼 방향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장시간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이 또한 아이폰처럼 디스플레이가 꺼지기도 하죠. 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버닝에 대해 걱정을 하실 텐데 이 역시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전체 화면 AOD를 끄고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대 밝기 역시 이번에는 전 모델 2600니트로 전작에 비해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정말 밝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면 최대 밝기로 두시고 디스플레이를 봐보시면 확실히 다르게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점은 6.2인치 기본형까지 최대 밝기가 바뀌어서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상하 좌우 다 균등한 베젤 사용으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더해졌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죠. 다만 울트라를 빼더라도 여기서부터 슬슬 플러스와 기본형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바로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는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만 S23만 아직도 FHD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는 점, S23 시리즈에서는 플러스도 FHD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를 포기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기본형에만 FHD 플러스의 해상도를 사용하면서 플러스와도 급 차이를 크게 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상력의 차이가 사실 일반적으로 체감이 엄청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또한 역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시던 기기가 QHD 플러스를 지원하는 기기였다면 만약 거기서 넘어온다, 그럼 이번 S24의 디스플레이는 아쉽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게임을 많이 하시거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QHD 플러스가 좋죠. 그리고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S24와 S24 플러스 모두 이번에는 스냅드래곤이 아닌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죠. 이 역시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성능이 꽤나 좋았는데요. 딥벤치 6의 결과도 싱글코어 멀티코어
기본형과 플러스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예상보다도 더 이 기본형의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또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도 제 생각에는 기본 모델 역시 좋은 안정성과 전성비를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이 안정성이 70%대, 물론 60%대로도 나오는데 결과가 진짜 너무 좋게 나왔고요. 일반 모델의 경우에도 역시 좋은 안정성과 전성비를 보여줬습니다. 발열 역시 테스트할 때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불편함이 느낄 정도의 뜨거움은 느껴지지 않았죠. 베이퍼 챔버가 기본형은 1.5배, 플러스 모델은 1.6배가 커졌는데 역시 이 결과에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는 단순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성능은 아니었고, 엑시노스가 생각보다 더 훨씬 좋은 이런 성능을 뽑아줬음에도 다만 아쉽다고 할 점은 아무래도 램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이번에 울트라와 같은 12GB 램 탑재로 끝 차이를 줄였지만 6.2인치 모델의 S24는 아직도 8GB의 램을 탑재했습니다. 이게 사실 당장은 8기가로서도 가볍게 게임을 하고 영상을 보고 일상적인 활용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오래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램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앞으로 나올 앱들의 무게나 비디오도 그렇고 이제는 8기가의 램이 아쉬울 때거든요. 때문에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S24 사용하시는 거 큰 문제는 없어 보여도 그 이상으로 더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 나중을 봤을 때 대비해서 이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또 아쉬운 게 중국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S24는 256기가에 12GB 램을 탑재한 모델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스냅드래곤 8 Gen 3도 탑재가 되었죠. 이건 아예 다른 폰으로 봐도 될 정도인데 조금 아쉽네요. 물론 중국 시장의 경쟁이 빡센 건 알고 있지만 그치만 우리도 저 성능 쓰고 싶은걸? 때문에 성능에서는 이 램이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반 모델도 단순히 쓰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꽤 좋은 성능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버스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밴드, 이번 역시 기본 모델만 빠졌고요. 플러스와 울트라에는 탑재가 되었습니다. 배터리는 S24 4000mAh, S24 플러스 4900mAh, 충전도 S24는 최대 20W 지원, S24 플러스는 최대 40W 충전을 지원하죠. 이 배터리 부분은 적절하게 크기에 맞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보다 더 오래 가는 건 아무래도 크기가 큰 플러스 모델이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유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외 두 제품 다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와이파이 6E 등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도 잠시 봐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두 제품이 다 같아요. 5000만화소의 메인 광각, 1200만화소의 초광각, 1000만화소의 망원 3배 줌, 1200만화소의 전면 카메라로 갔기 때문에 이 제품들로 찍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8K로 찍고 있는데 몰랐네요. 제가 플러스도 8K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에는 이제 울트라만 된다고 했는데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얘도 8K 영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화각이 소폭 아주 살짝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건 이제 4K 60프레임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걸 아마 제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요. 기본 모델과 울트라의 차이는 이 전 영상으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카메라 영상 또한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카메라가 조금 달라진다는데 그 이후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울트라가 아닌 일반 모델의 카메라도 꽤나 쓸만하죠. 색감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아이폰은 일반 모델에는 망원이 없는데 갤럭시는 망원이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카메라 화각들과 카메라 화소는 제품에 있는 거 다 써먹으시는 게 좋아요. 이상 정리를 해보자면 플러스는 이번에 매우 잘 나왔다. 카메라와 AP 정도를 제외하면 울트라와의 물리적인 기능 차이는 크지 않아졌고요. 때문에 적당히 게임을 한다, 적당히 카메라를 사용한다, S펜이 필요 없다, 나는 그저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 등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활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엔 그냥 플러스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성능도 좋기 때문에 게임같이 조금은 헤비하게 사용을 해도 잘 받아줄 겁니다. 그리고 S24의 경우에는 플러스와 비교를 해서도 램 차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의 차이가 좀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129만 8천원 시작, 할인을 받으면 거의 100만원 정도로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솔직히 성능도 괜찮고 좋아요. 일상에서 사용하기에는 절대 나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작고 가벼운 기본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게임을 보다 원활하게 돌리고 싶고 해상도도 플러스와 같은 해상도를 쓰고 싶죠. 아무리 큰 모델이 수요가 많아져도 작은 모델이 디폴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손이 이렇게 작은 분들, 그리고 여름에 바지 주머니에 편하게 넣고 다니고 싶은 분들은 사실 아무리 성능 차이가 나도 6.2인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은 모델을 원한다, 그럼 그냥 다른 소식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S24 바로 구매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그나마 전작인 S23과 가격 비교를 해보며 재볼 수 있지만 오늘은 S24 플러스와 비교를 한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물을 받아보고 이 S24를 써보면 굉장히 예쁘고 쾌적하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아쉬운 거죠. 그럼 이상 오늘은 갤럭시 S24와 갤럭시 S24 플러스 제품을 알아봤고요. 이걸 참고해서 본인 소신껏 후회하지 않는 선택하시며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뭘 선택해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